안녕하십니까. 사행남 송선생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성관계를 했다며 개소리하고 다니는 직장 동료. 안녕하세요. 25살 흔한 여자입니다. 저는 좀 있으면 입사한 지 2년 정도 되어 가고요. 문제의 남자 직원 K씨라고 하겠습니다. 그 남자와는 작년 말쯤에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친해지게 된 계기도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습니다. 당시 K씨가 저와 다른 남직원이 사귀는 것 아니냐며 헛소문을 냈었고, 이를 알게 된 제가 나중에 웃으면서 질책하자 미안하다며 밥을 샀습니다. 그때부터 사적으로 메신저를 하고 밥을 사주겠다, 커피를 사주겠다 등등 제안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한 동료 사이로 지내려 했으나 시간이 지나자 저와 연인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연애할 생각이 없었고, 그 당시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음이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으나 거절을 할 때마다 아니야, 그래도 넌 결국엔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라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층에서 계속 얼굴을 마주치고 연락이 잦다 보니 자연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처신을 잘못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둘이서 만나 밥을 먹기도 했고, 길을 걷다가 손을 잡자고 말하면 10번에 한두 번은 잡았으니까요. 당시에는 달리 사귀는 사람도 없었고, 에이 까짓거 손 좀 잡으면 어때 싶었나봐요. K씨는 제게 뭘 자꾸 사주려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하던 게임이 있었는데 말렙을 만들면 선물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갖고 싶은 게 없다고 했으나 갖고 싶은 게 왜 없냐며 슬프다고 했습니다. 제가 갖고 싶은 게 없어서 K씨가 슬프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핸드밀, 손잡이를 돌려 커피 원두를 갈아내는 기계입니다. 를 사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2만원대에서 3만원 정도 합니다. 사귀지도 않았는데 이유 없이 받기만 하면 꺼림칙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저도 남성용 화장품을 선물했습니다. 밥도 몇 번 샀고 커피도 몇 번 샀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제게 말을 안 걸더군요. 저는 이제서야 마음을 접었구나 싶어서 잘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뒤 우연히도 제가 원래 있던 부서에서 전배를 가게 되었는데, 새로 일하게 된 곳이 K씨네 부서였습니다. 와보니까 분위기가 싸늘하더군요. 그 이유를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저께쯤 이 부서에 있는 직원 L씨와 저녁을 먹었는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K씨를 어장관리를 하며 선물을 뜯어낸 꽃뱀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몸까지 굴려가면서요. 자세히 캐물었더니 K씨가 L씨에게 나 걔랑 진도 다 나갔다 라고 말했답니다. 천만다행인 건 사내 메신저는 1년간 대화 기록이 서버에 남습니다. 물론 자신이 참여한 대화만요. 절대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L씨에게 그 대화 목록을 제게 보여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가관이더군요. K씨가 제게 선물을 사주겠다고 제안한 다음날 L씨와의 대화에서는 걔 진짜 이상해, 지 게임 랩업했다고 나한테 선물을 사달라며 징징댄다 라고 했더라고요. 그 사정을 모르는 L씨로서는 순진한 K씨가 여우같은 제게 홀려 선물이나 뜯기고 다니는 줄 알았나봐요. 끊어내라, 정리하라는 식으로 L씨가 조언을 하면 K씨는 걔가 얼마나 여우같은지 애교를 떨고 홀려대면 당할 수가 없다 라면서 저를 어장관리녀로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게 너 나한테 고마운 거 없어? 하고 묻길래 왜 그러냐니까 고마운 게 있으면 밥 한 끼 사달라고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K씨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고마운 것, 미안한 것이 많았는지라 순수히 광어회를 사줬습니다. 근데 다음날 L양에게 말한 대화 기록을 보니 나 걔 진짜로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 여우 같은 게 밥 사준다고 불러내서 병신같이 나갔다.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화 기록을 서로 대조해보며 L씨와 저는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L씨는 제게 한쪽 이야기만 듣고 오해해서 미안하다며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그날 다른 남자 직원 R씨를 붙들고 재차 물었습니다. K씨가 저에 대해 어떻게 말을 하고 다녔는지 나쁜 년이라고 했답니다. 저 때문에 카드값이 많이 나왔다나 뭐라나. 저는 그 핸드밀 외에 딱히 받은 것이 없습니다. 명품백이나 화장품이나 여타 값나는 걸 요구한 적도 없고요. 기껏해야 밥이나 얻어먹은 건데 빕스, 아웃백 같은 곳에서 먹은 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얼마나 나왔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런데 R씨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K의 얘기로는 K네 자취집 비밀번호까지 알고 드나드는 사이라면서요. 저는 K씨의 집 비밀번호는커녕 집이 몇 호인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습니다.
어느 건물인지만 들어서 알았어요. 이 동네에서 나름대로 유명한 식당 건물이었으니까요. 성인 남녀가 혼자 사는 자취집에 비밀번호 알고 드나든다면 알만한 사이 아니겠느냐는 말에 저는 또다시 충격을 받고 이 부서에서 일하다가 얼마 전 퇴사한 다른 남자 직원에게도 연락해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그 비밀번호 이야기를 다 같이 회식하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떠벌린 것이었어요. 결국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부서 사람들은 저를 몸을 함부로 굴려가며 선물이나 뜯어내는 그런 여자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일단 L씨의 대화 기록과 제 기록을 캡처하여 나란히 대조한 파일은 만들어 두었으나 이런 식의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은 진실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무조건 여자 쪽만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던지라 답답하고 분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을 써봅니다. 여기까지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첫 번째입니다. 법적인 고발을 하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친구 어머니를 통해 법조계의 자문을 구할 만한 분을 알아봐 달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윤리상담센터라는 게 있더군요. 성희롱 신고 접수는 해뒀는데 언제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을 보니 제가 K에게 계속 여지를 줬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제게도 잠깐이지만 K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시기는 있었습니다. 연애를 안 하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그에게서 소위 말하는 필이 왔다면 만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 번 만남을 거듭할수록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 이유는 느낌이나 가치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도 컸던 것은 이간질이었습니다. K와 친하게 지내던 당시 제게 그렇게나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번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K는 틈만 나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L양이 너 싫어해. 안 좋게 봐. P가 너보고 건방지고 예의가 없대. D가 그러는데 너 되게 불편하대. W가 너 말 걸 때마다 부담스럽다고 하더라. G가 너랑 별로 안 친하다고 하던데? 이야기의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그들이 너를 비난했으나 내가 너를 옹호했다. 저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졌고 위에 언급된 분들은 저와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주할 때마다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나갔으나 저로서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 비해 그분들을 불편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G라는 사람은 저와 친분이 있었고 뒤에서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진 저는 화를 냈습니다. 왜 내가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나한테 해줘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느냐? 그 사람들도 당신을 믿고 그런 얘기를 한 것 아니겠나요?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런 뒷이야기를 시시콜콜 전달하느냐 했더니 K는 되려 자기가 화를 냈습니다. 나는 네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다 포용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지. 또한 L양이라는 사람은 지난 글에 언급한 제게 최초로 정보를 제공해준 분입니다. K 자신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해 L양이 반응을 하면 그걸 다시 제게 전달하는 시기였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된 어제 저녁에 회사 언니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널 다른 사람과 이간질을 해서 자기한테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듣고 보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실제로 K로 인해 저는 현재 부서에서 심적으로 거의 고립된 상태니까요. 또 한 가지는 K의 언행이었습니다. 자기 여동생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땡땡한 년이라고 자꾸 그러길래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년저년 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한다. 동생한테 년이 뭐냐고요. 자기는 그게 친밀감의 표현이라며 변명을 했지만 제가 싫어하니 안 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버릇은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었고 K의 입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땡땡년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나를 그년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그랬다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사내에서는 외부 사이트에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아서 메신저 캡처본을 올리지 못하는 게 무척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K는 제 대각선 자리에서 매일 업무를 합니다. 근시일 내로 윤리상담센터 신고글이 처리되어 뭔가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거나 유야무야 넘어가게 된다면 혼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종일 머리가 아프네요. 속 시원한 후기를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담당자가 제 신고글을 아직 읽지도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끝을 맺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모두 안녕히 주무십시오. 추가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스크롤 압박이 심할 듯하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상대방의 잦은 사태로 일이 종료되었습니다.
처음 글을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의 조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고소하라는 의견이 많았고 당시 무척 화가 나 있던 저는 망설임 없이 고소를 결심했었습니다. 친구 어머니께서 사업을 오래 하셔서 법률적인 트러블을 많이 겪어보신 분입니다.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어머니께 민사 쪽으로 상담 가능한 변호사나 법무사를 알아봐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틀쯤 후에 친구 어머니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어요. 억울한 심정은 이해하겠지만 일에는 절차가 있는 법이다. 일단 회사 내 상사분들께 도움을 요청해라. 그랬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그때는 전력을 다해 법적으로 도와주겠다. 듣고 보니 어르신 말씀이라 고소는 잠시 보류하고 회사 상사분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각 실 밑에 파트 단위가 있는지라 직속 상사인 파트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였지만 파트장님을 건너뛰고 실장님께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트장님은 왠지 K라는 사원을 감싸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캡처해둔 대화 로그를 PPT 파일로 만들어 보내드리니 실장님께서 저를 옥상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솔직히 그 대화 로그를 봤을 때 K가 딱히 성적인 얘기를 했던 느낌은 안 든다. 하지만 대화문의 여러가지 정황을 봤을 때 K가 잘못한 건 분명하고 네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든다. 대략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순간 그분께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성인 남녀가 진도를 다 나갔다느니 자취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드나든다느니 하는 말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시는 건지 같은 남자라서 더 관대하게 보시는 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래서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물으시기에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로 K가 이런 소문에 대한 해명 및 사과하는 글을 전체 메일로 돌렸으면 좋겠고 둘째로는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다. 즉 K가 타 부서로 전배를 가든지 그만두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과 메일을 꼭 보내야겠느냐? 굳이 보내겠다면 파트 내에만 보내고 K 얼굴 보는 게 싫다면 네가 전배를 가는 건 어떻겠느냐 하셨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파트에만 알릴 거면 굳이 메일로 쓸 것 없이 야 이리 모여봐 해서 말로 해도 될 법한 규모입니다. 소문이 어디까지 났는지도 모르는 건데 회사 전체에 메일을 돌려도 부족할 일을 고작 파트라뇨. 게다가 전배를 K가 아닌 제가 가게 된다면 남들이 보기에는 저 여자가 뭔가가 잘못을 했으니 전배를 보내는구나 싶었겠죠. 일반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징계성 전배를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메일은 최소한 팀 규모로 돌려야 하고 전배를 간다면 K가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했더니 사자 되면 실장님, 파트장님, K와 저를 해보자 하셨습니다. 결국에 며칠 뒤에 회의실에서 사자 대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며칠 뒤냐면 그 사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K가 휴가를 다녀왔기 때문이죠. 참 화딱지가 났습니다. 저는 누구 때문에 밤잠도 못 자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먹고 간신히 잠이 드는데 누구는 속편히 휴가나 다녀오고요. K를 부르기 전에 실장님과 파트장님이 우선 저만 불러놓고 물으셨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뀐 건 없냐? 좀 더 관대하게 넘어갈 생각은 없는지 등등 그런 것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K를 불러놓고 실장님이 진행을 하셨습니다. 땡땡씨가 제 이름입니다.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다. 대화 로그는 위조와 변조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일 테지만 네 말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불렀다. 소명할 기회를 주는 거니까 얘기를 해봐라. 실장님께서 이야기를 좀 돌려서 성적인 뉘앙스가 담긴 글을 봤다든가 하는 내용을 자세한 내용 없이 하셨는데 K가 눈을 수차례 껌뻑거리더니 내뱉는 첫마디가 어디까지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어디까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안하답니다. 상처 줄 의도는 절대 없었고 좋아했던 마음만은 진심이었다고 했습니다. 듣자 하니 열이 올라서 말을 끊고 직접 물었습니다. 상처 줄 의도가 없는데 성적인 내용의 거짓말을 유포하냐? 정상적인 여자라면 그런 소문을 듣고 상처를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한테 선물을 사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 집 비밀번호를 아느냐 등등 자세한 내용을 끄집어서 쏘아붙였더니 그저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참 저도 독한 소리 많이 했습니다. 내가 유서에 네 이름을 써놓고 자살을 해버렸으면 어떡할 거였냐? 외동딸이 전화해서 이런 이야기를 울면서 할 때 우리 어머니 심정이 어땠겠으며 귀하게 키운 아들이 이딴 짓이나 하고 다니는 걸 아시면 너희 어머니는 심정이 어떠시겠냐. 여하간 긴 이야기가 끝나고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사과 메일을 돌리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평화롭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날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K의 사과 메일을 검수하러 혹여 딴소리를 할까봐 회사에 나온 저는 또다시 실장님께 불려갔습니다. 사과 메일을 안 쓰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사과 메일을 돌리면 괜히 몰랐던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되고 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겠냐고 하셨지만 저는 왠지 일을 축소하시려는 느낌이 들어서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 이미지도 없었고 사과 메일 이후의 일은 제가 다 감당할 것입니다. K가 오늘 3시까지 회사에 와서 메일을 쓰기로 약속했으니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3시가 되면 사과 메일을 받아낼 겁니다. 그러자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K는 오전에 이미 와서 퇴직원을 내고 갔다. 이대로 사과 메일을 안 쓰고 잠수를 탈 거면 어떡할 거냐 하십니다. 어떻게든 받아내겠다고 하니 웃으시면서 그래 잘 받아내봐 하셨습니다. 2시 50분쯤이 되었습니다. 파트장님이 저를 회의실로 부르시더니 좀 전에 실장님과 나눈 대화를 반복하셨습니다. 설득하고 끝없이 설득하시는 중에 3시가 넘었습니다. 그때 느낌이 왔어요. 아, 이분들은 3시에 K가 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는구나. 그분들과 K 사이에 뭔가 있었는지 K가 자체적으로 잠수를 탄 건지는 몰라도 파트장님은 K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사과 메일은 포기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소를 하면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피해보상금 등등 훨씬 큰 것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나 내부적 요인을 생각해서 사과 메일로 끝내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원하는 최소한의 것이 거부당했으니 저는 제 명예회복을 위해 고소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잠시 기다려보라는 파트장님. 잠시 후 K와 연락이 되었다며 5시까지 오겠다는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참 신기하기도 하죠. 연락이 안 되던 사람이 고소하겠다니까 갑자기 전화를 받았답니다. 3시에 약속을 했는데 5시에 온 어이없는 K가 퇴직 문제로 어머니랑 이야기 좀 하느라 늦었습니다. 라고 하네요. 어머니랑 이야기를 하면 손가락이 부러지는 건지 그 흔한 카톡 하나 못 남기냐고 따졌지만 그런 건 이미 중요한 일이 아니었으므로 사과 메일을 기다렸습니다. 참 성의 없게도 인사말 한 줄을 포함하여 꼴랑 5줄짜리 메일이 왔지만 어쨌든 제가 원하는 내용은 간결하게나마 모두 써놨기에 OK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마저도 예약 발송을 하면 안 되겠냐며 사정하더군요. 보내고 나가면서 사람들 얼굴을 못 보겠다나요?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30분 뒤에 메일이 왔고 그 메일의 전체 답장 형태로 저도 회사분들에게 메일 하나 보냈습니다. 앞뒤 사정이 이러이러했습니다. 앞으로 근거 없는 헛소문이 안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후로는 보다 진중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로요. 이렇게 사건은 끝났지만 아직 후유증은 남아있습니다. 밤에 잠을 쉽사리 못 드는 거며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을 못 열게 되네요. 한번 데이고 나니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정신과 약을 먹으면 잠은 오지만 하루 종일 멍하고 기운이 없어서 가급적이면 약의 도움 없이 이겨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K와 친했던 남자 사원분들께서 저와 대화를 안 하시거나 혹은 땡땡씨가 어느 정도 오해할 여지를 줬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도 하십니다. 가제는 개편인가도 싶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정말 남자분들과 일정 거리를 두어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많은 걸 배우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K는 내년 3월에 결혼한다고 하네요. 너를 좋아했던 건 진심이었어. 라는 말을 들은 지 하루 만에 그 소식을 접했더니 참 축하한다는 말이 안 나오더군요. 지방의 모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땡땡씨 내욕을 아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글을 그쪽이 읽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쪽 오빠가 A지역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뒀고 바둑을 아주 잘 두는 사람이라면 이 글이 그쪽 얘기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본인 오빠가 웬 여우 같은 년한테 걸려 헬렐레하는 꼴을 보기 싫어서 소개팅까지 주선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소개팅을 한 여자분은 별 데워먹지 못한 거짓말쟁이한테 시집을 가시게 됐네요. K와 결혼할 그 여자분께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보냅니다. 다시 한번 이 글을 통해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PPT 증거 자료를 만들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해준 L씨, 어른으로서 진지한 조언을 해주신 친구의 어머니, 뭐 그런 나쁜 놈이 다 있냐며 고소를 할 때 진단서가 꼭 필요하면 오라고 하신 정신과 원장님, 곁에서 위로해준 친구들, 동료분들, 이전 글에 댓글을 달아주신 네티즌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후 여기에 글을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쓴다면 결혼에 관련된 좋은 소식, 행복한 얘기를 쓰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끝맺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모두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후기입니다. 세 번째 글이 마지막일 거라 생각했는데 하루 만에 또 후기를 쓰게 되었네요. 작은 위안을 구하고자 쓴 글이 생각보다 큰 호응을 얻으며 오늘 직장에서 쇄도하는 메신저 문의에 당황했습니다. 3회에 걸친 글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노출한 탓에 글쓴이가 저라는 걸 들켜버렸지만 이미 공개 사과 메일을 받아낸 판국에 비밀도 할 것 없다 싶어요. 오히려 더 알려지라고 주문을 걸어봅니다. 또 회사에 계신 몇몇 분들에게는 문제의 그 PPT 파일도 보내드렸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인사 업무를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저를 호출하셨어요. 그간의 일에 대해 신장님을 통해 간략하게 들으셨는데 어찌 된 건지 자세한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이야기해보고 글도 써봐서 그런지 얘기가 술술 나왔습니다. 전부 다 들으시더니 이런 일을 뒤늦게 알게 된 것, 미온적인 대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사과하셨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곧바로 퇴사해버려서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추가적으로 원하는 조치가 있는지 물으시더군요. 이번 일은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끝났으니 더 해주실 건 없습니다. 다만 이후에 저 말고도 비슷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이번보다 더 공정하고 확실한 일처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9월 5일에 신고를 했는데 여태까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은 윤리상담센터. 과연 담당자분이 회사를 다니시긴 하는 건지 담당자 이름도 알 수 없고 신고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프로세스도 불투명하며 회사에 대한 불신감이 몹시 커졌다고 푸념도 좀 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번 사건은 이렇게 종결되었으나 추후 이런 일에 대해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적잖이 기분이 풀어졌습니다. 제 글에 달린 댓글들을 읽다 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일을 당하신 듯하여 놀라운 한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증거가 명확히나마 사건이 비교적 쉽게 해결됐지만 다른 분들은 혼자 소가리하며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이후 그런 일을 당하시게 되면 증거를 착실히 모아 명쾌한 뒤통수를 한 방 날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저희 실장님이랑 파트장님이 욕이 엄청 많네요. 수명이 몇 년 늘어나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께 여전히 서운하지만 한편으로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일을 조용히 처리하고 풀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두 분도 이런 일을 처음 겪었으니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또 그 사과 메일을 받겠다고 쉬는 날 회사에 나온 저를 위해 파트장님의 재량으로 하루 휴가를 주신 점은 진심으로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서운하다고 써놓고 비난 여론이 커지니 급 감싸주는 것 같네요. 고소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찜찜하게 끊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리시는 분의 댓글, 제 입장에서 깊이 공감을 해주셨기에 그러한 답답함도 느끼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너무 나약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 싶었지만 마음이 많이 가라앉은 지금은 이번 일이 제 인생에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마 K의 인생에도 이번 사건의 한 곱이 전환점 또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진실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도 어색하게 급격히 인사를 끝냅니다. 글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봤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러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